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129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1교시 용어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129회차에서는 난이도 평가는 따로 하지 않고 각 문제에 대해서 강평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질토의 전단 저항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나왔습니다. 1번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개요, 그리고 두 번째 전단 저항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런 식으로 대제목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사질토의 전단 강도 타우 또는 S는 스트렝스는 유효 수직응력에다가 전단 저항각의 함수로 이루어진다. 즉 사질토 집안은 유효 수직응력과 전단 저항각의 함수로 구성이 된다 라는 개요 부분 써주시면 좋겠고요. 전단 저항의 원리는 마찰 저항과 엄물림 저항으로 구성이 된다. 이 내용까지 개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문제, 요소에 대해서는 이론서나 수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실히 기술해 줍니다. 상, 크, 형, 구중물이 되겠습니다. 상은 상대 밀도가 되겠고요. 크는 입자의 크기, 형은 형상과 입도의 분포, 그리고 구는 구속 압력, 중은 중간 중력,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물까지, 이렇게 요소 6가지가 있겠습니다. 답안의 기술 방향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전단 저항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영향을 받는지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 관련된 그래프와 같이 써주시면 좋은 답안 방향이 되겠습니다. 1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점성토의 다짐 특성 나왔습니다. 2번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대제목 개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제목은 점성토의 다짐 특성, 이렇게 대제목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성토의 다짐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짐, 에너지에 대한 다짐 특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비 변화에 대한 다짐 특성 변화,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그래프와 그리고 관련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에 많아서 모든 내용을 기술하기 어려울 때는 핵심이 되는 내용 몇 가지만 기술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목차나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함수비 변화에 따른 다짐 특성, 특히 수변축 다짐과 그리고 건조축 다짐에 대한 특성 변화 비교표까지 같이 기술해 주시면 좋은 답안 방향이 되겠습니다. 2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파이핑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파이핑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쓸 내용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제목을 잡을지, 내용을 끼워 넣을지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쓸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대제목을 잡아가고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이핑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어서는 파이핑의 발생 원리, 그리고 발생 원인과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인 및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토류벽도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제체나 댐 부분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파이핑의 검토 방법,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용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범위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부분에 주안을 둬서 쓰기보다는 전체 부분을 기술을 하되 조금씩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옳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파이핑에 대한 정의를 쓰고 2번 파이핑의 작동 원리, 메커니즘과 그리고 검토 방법을 같이 묶어서 씁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파이핑의 원인 및 대책 중에 큰 부분, 토리박이라든지 제체, 댐 부분 중에 한 부분에 주안을 둬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파이핑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이중충의 지방공학적 특성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째, 이중충의 정의 또는 개요를 써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2번은 확산 이중충의 원리 부분, 그리고 이어서는 확산 이중충 두께에 따른 집안의 특성 변화,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 및 개요에서는 이중충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고, 정의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실 때는 동형치환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리 부분은 이중충에 대한 점토 입자와 이온 배치, 그리고 이중충과 관련된 그림과 그래프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원리가 되겠고, 이어서는 이중충의 두께에 대한 점토의 특성 부분을 기술해 주시면 좋은 답안 방향이 되겠는데, 이중충 두께가 두꺼운 경우 그리고 얇은 경우에 대해서 큰 경우는 이상구조고 작은 두께를 가지는 점토는 이제 면모구조고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토수계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까지 기술을 하면은 보통 줄이 이제 몇 줄 남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 추가적으로 확산 이중충 두께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해서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점토의 비표 면적, 그리고 이온 교환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 가능한 이온의 종류까지 이렇게 써주시면은 아마 한 페이지 가득 차고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도 쓰고 추가 내용까지 썼으니까 좋은 답안 방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말뚝의 주면 마찰력 나왔습니다. 주면 마찰력도 쓸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개요 또는 주면 마찰에 대한 정의가 나올 수 있겠고, 이어서 나올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은 주면 마찰력의 산정 방법. 산정 방법은 이제 이론식에 의한 경우하고 그리고 현장 시험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고, 또 쓸 수 있는 내용이 주면 마찰력에 따른 하중 전이 부분, 그리고 주면 마찰의 증감 요인 중에 타임 이펙트 부분, 그리고 주면 마찰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주면 마찰력까지 이렇게 관련 내용들을 기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큰 범위의 문제를 주면 마찰력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주안을 둬서 일부분만 쓰기보다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되 어떤 일정 부분에만 조금 더 비중을 둬서 기술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수험자였다면 주면 마찰력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비중을 둬서 기술을 했을 것 같고, 나머지 하중 전이와 타임 이펙트, 부주면 마찰력은 엑스트라 위주 또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기술을 했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초의 탄성치마와 접지압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기초 지반의 탄성치마 그리고 기초의 접지압 부분이 나왔습니다. 탄성치마는 우선 탄성치마를 산정하는 방법 위주로 기술이 되면 되겠고, 접지압 부분은 기초 지반의 지반, 즉 점토 지반이냐 혹은 사질토 지반 혹은 모래 지반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접지압이 발생하는 기초가 강성 기초인지 연성 기초인지 따라서 구분을 해서 기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탄성치마에 대한 개요 그리고 접지압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첫 번째 1번으로 써주시고, 이어서는 탄성치마의 산정 방법 부분, 이어서 바로 3번은 접지압 부분, 접지압의 분포라든지 분포 특성이라든지 혹은 기초 지반의 강성에 따라서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평사투영법 보겠습니다. 평사투영법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1번 개요 또는 정의를 써주시고 2번 평사투영법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는데, 평사투영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써주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사투영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지반조사라든지 혹은 현황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이어서는 평사투영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자료들, 그리고 이어서는 입력 자료 결과에 따른 해석 방법, 그리고 평사투영법의 특징이라든지 평사투영법의 적용 시 유의사항, 이런 부분으로 답안 방향을 잡아가시면은 이렇게 흐름도 있고 모든 내용을 다 놓치지 않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반조사 같은 경우는 지반의 점착력, 내부 마찰각을 포함해서 특히 전리면의 전단 강도 시험 등이 포함이 되겠고요. 현황 같은 경우는 주양과 경사, 그리고 사면의 현황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1번 지반조사와 현황에 따라 산정된 값들을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 평사투영의 이런 점의 분포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기술해 주시고, 이어서 이 해석 방법을 적용할 때 혹은 평사투영법의 특징 부분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사투영법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안반에 Q 분류 나왔습니다. Q 분류와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Q 분류의 정의 또는 개요에 대해서 써주시고, 2번 Q 분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Q 분류와 관련된 내용은 Q 분류를 사용하는 방법, 즉 산정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점수 체계, 그리고 특징에는 이제 장점과 단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Q 분류를 이용해서 안반 분류를 하고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조금 더 되신 분들은 Q 분류에 대해서만 쓰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Q 분류의 짝꿍인 RMR 분류와 비교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산정 방법은 Q 분류는 어떻고 RMR은 이렇다, 점수 체계는 어떻고 장점 단점은 이렇게 다르다, 결과도 이렇게. 짝꿍이 있는 용어 문제는 되도록이면 짝꿍을 소환하셔가지고 이렇게 비교표로 작성해 주시면은 조금 더 높은 점수가 기대되는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8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9번 록볼트의 인발시험 보겠습니다. 록볼트의 인발시험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이제 개요. 록볼트의 인발시험에 대한 개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의 개요도와 또는 시험하는 방법 또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방법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 또는 원리 부분을 조금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는 시험을 할 때 혹은 시험 중 그리고 시험 후 결과값 활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써주시면은 시험과 관련된 문제 중에 개요도와 방법,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까지 활용하는지까지 모든 내용이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록볼트의 인발시험은 여기까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석류 대책시설의 종류 및 결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우고요. 크게 대책시설의 종류 그리고 대책시설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두 가지 모두 충실히 기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대책 종류를 보면은 크게 표면수를 저감하는 대책 그리고 침식, 집안의 침식을 저감하는 대책 그리고 토석류의 유량을 조절하는 대책 그리고 토석류를 제어하는 방향 크게 네 가지 메커니즘으로 대책을 꾸밀 수가 있겠고 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대책의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책공법을 결정할 시에는 크게 그 지형의 강우 조건이라든지 혹은 집안, 지질 조건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다. 또 추가적으로는 앞으로의 개발 방향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와 같이 물어본 게 두 가지일 때는 두 가지 다 적정한 비중으로 이렇게 모든 내용을 기술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지중매설관에 작용하는 토합 나왔습니다. 11번과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도 첫 번째 개요 그리고 2번 지중매설관에 작용하는 토합 이렇게 대제목을 잡아가시면 되겠고 토합 부분은 크게 강성관에 작용하는 토합과 그리고 두 번째 연성관에 작용하는 토합으로 나누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강성관 같은 경우는 굴착 및 대매혹의 방식에 따라서 굴착식과 그리고 돌출식 그리고 일부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불완전 굴착식 굴착식에 따라서 토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아칭 이펙트 효과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치마 부분하고 그런 관련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설 흑막이 구조물 벽체 형식의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개요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12번과 같이 쓸 내용이 많은 경우는 바로 개요를 생략하시고 바로 선정 시 고려사항 해서 내용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브노트에 정리한 내용하고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 목차 정도만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서브노트는 지벽지, 바주지,
환시에 대해서 이렇게 8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는 지층 조건, 그리고 벽체에 필요한 강성과 차수성, 그리고 세 번째 지는 지보공을 말하고, 그리고 반은 바닥의 안정, 그리고 주는 주변 영향, 그리고 지는 지하 수위를 말하고요. 그 7번째 화는 환경, 시는 시공성,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이 부분 관련 내용으로 선정시 고려사항을 쓰셔도 됩니다. 이어서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지형 및 지반 조건, 그리고 지하 수위와 투수성, 그리고 주변 구조물과 매설물, 그리고 교통 조건, 그리고 공사비, 공기, 마지막으로 시공성과 환경 영향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서브노트를 가지고 학습하셨던 분들은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설계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설계 기준 위주로 이렇게 써주셔도 양쪽 다 답안이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본인 학습하신 대로 쓰기 편하신 대로 정리를 잘 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 방법 및 절차입니다. 13번에 대한 내용은 법규 내용 그대로 써도 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특법이죠. 지특법 시행령 별표 10에 보면은 문제와 동일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의 방법, 이어서 두 번째는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의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 부분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평가 항목은 집안 및 지질 현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추 조사라든지 혹은 지하정보 통합 체계에 따라서 정보를 분석합니다. 방법 두 번째는 공동에 대한 조사이고요. 공동에 대한 조사는 물리탐사, 그리고 물리 검증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이어서 집안 안정성 평가는 공동에 따른 집안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의 절차 부분을 보면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집안 그리고 지질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어서 공동을 조사한 이후에 집안의 안정성을 검토한 이후에 지하안전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그리고 종합평가를 하는 과정입니다. 지특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상세 내용은 모르더라도 목차 부분은 한두 번 정도 읽어보시라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집안 침하, 그러니까 요번 문제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 이 부분도 상세 내용은 보지 않으시더라도 목차 정도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어느 정도 이제 눈에 익으셨다면은 시험장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사항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셔서 조합해서 기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3번도 여기까지 보는 걸로 마무리 하겠고요. 129회 시험을 보셨던 수험자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